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임나 일본부의 그 전체 침략 역사관이라는 것이 바로 일본 서기에서 백제 친정집이 망하고 나서 이제 만세 일개로 저 대륙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아마나라 소오미카미 저 천조 대신 그 손자 니니기 이 황조신으로부터 신무로부터 해가지고 만세 일개로 여기서 내려온 거다. 그리고 일찍부터 바로 저 한반도 남부를 가서 무릎을 꿇리고 지배를 했었다. 이게 이제 침략 사관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 많은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죽였냐 이거예요. 참혹한 그 피해 역사를 이루어왔던가. 이것이 이제 다시 우리가 간단하게 되돌아볼 때 일본 서기, 대일본사, 그 다음에 이제 구로이타 가스미 스다스 오키시라든지 이케우치 히로시라든지 그리고 1949년도 이 세마스 야스카즈 이런 사람이 임나 흥망사 여기에서 총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반도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임나 일본보서를 추종을 하고 이서를 발전시키는 강단사학자, 식민사학자들이 멀쩡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임나의 진실은 우리가 이제 이 대마도라고 하는 뭐 여기 부산에서는 이제 한 50km 떨어져 가지고 1시간쯤 걸릴 텐데 그 대마도가 어떤 섬인가. 가야가 살아있었을 때 과연 일본이 배를 타고 쳐들어와서 백제신라 가야를 무릎 꿇릴 수가 있었는가. 세 가지 증거를 대면은 첫째, 해상 수송 능력이 없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일본 승려들 왜 사신들이 신라의 배를 타고서 당나라를 가요. 또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는 말이야 신라 선주들이 거부를 해가지고서 귀국을 또 못하는 사태도 벌어져 버려. 일본으로 돌아올 때 당에 있었던 그 선원이 부실한 일본 배 탑승을 거부하거든. 자기들이 자기 나라 배를 거부한 거야. 빠져 죽기 십상이라고. 그래 신라 배를 타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최재석 같은 분은 아주 강력한 얘기도 해요. 백제가 망하고서 일본의 제명여왕이 자기 친정집이 망해가지고서 거기 그 부흥군을 지원할 때 선단을 거느리고 이제 금강 하류에서 전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 조작된 거라고 말이야. 이런 그 당시에 그 선박 문화 수준이라든지 두 번째 바로 이 의복의 문제. 의복은 아주 쉬운 말로 15세 응신왕이 입던 그 그때 복식을 보면 모든 걸 다 얘기해 줘 버려. 이 바늘질 침선 그런 기술도 제대로 없었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 왕궁. 왕궁은 우리가 현지 그 말로국, 이도국, 외노국 그 답사한 현지 살던 그 왕의 주거지를 보면은 그거 보면 다 그거 그냥 입 다물어 버리고 말아.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왕궁은 그냥 옛날에는 그냥 땅에다 기둥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허름하게 2층 집으로 살았는데 초석 입주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주춧돌을 이렇게 바닥에다 대고서 기둥을 올린 것은 언제냐? 690년 등원고 카시하라 신무왕 지금 그 신전 있는 곳 말이야. 이 삐뚤어진 일본의 그 황국사관 침략사관의 이 원형에 의해서 너무도 많은 그 역사의 희생을 치르고 그들에게 임진 조일전쟁이라든지 그 후로 최근에 이 명치유신 그 후로 약 1000만 명 우리 조선 동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역사의 뿌리 시원 역사가 송두리째 말살이 됐습니다. 여기 이 어둠의 역사에서 오늘 우리가 모두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 진정으로 깨어나고 잊지를 못하다. 본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가야와 임나의 인류 원형 소도 제천 문화. 이 가야와 임나의
그 문화 원류 정신을 한번 전체 그 문화사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가야의 땅에는 일찍이 구석기 3만 년에서 2만 년 이 문화 유적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리고 1만 년 전 이후 이 신석기 문화, 그러니까 환국 시대, 환국 초기, 환국의 중기, 그다음에 이제 이 배달, 당군 조선 이런 그 역사 문화가 이렇게 그 시대와 함께 여러 가지 유물이 나오는데, 자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 대마도 오자키에서 오자키 하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배부대학 교수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7,000년 전에 저 북쪽에서 한반도에서 대마도로 들어온 걸로 알았는데, 도왕 정국이 7,000년으로 알았는데 9,000년까지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7,700년 전에 이 배와 노가 있어요. 보면 좀 단순형이지만은 이것이 저 한반도 우위 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낚시바늘 발찌 같은 거 작품이 아름답고, 이 청동기 간 돌칼 같은 거는 현지 가서 보면 아주 작품이 아주 뛰어나거든. 크기도 그렇고 말이야. 이 가야 문화의 그 문화 정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특성은 북방 대륙의 유목문화 그 중심에 있는 흉노, 이 훈족의 그 문화 정신 상징 첫 번째 이 동복이 나온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그 조상들이 왔던 그 황하의 우르도스에 있는 그쪽 지역의 동복하고 거의 비슷해요. 또는 천자를 상징하는 왕관. 이건 소도 제천문화, 소도문화 양식이거든. 그리고 고구려의 기마무사들하고 같은 아주 막강한 무사들의 이 갑옷, 무사 갑옷. 이 장식품을 보면은 보통 이 철을 녹이는 1300도 경계에서 이 유리가 가공이 되고 그러는데, 아주 유리로 만든 여러 가지 그 장식 예술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귀걸이도 뭐 3단으로 4단으로 된 그 양식을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어떤 교수님은 아주 자기 그 연구 서재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그 한 쌍의 귀걸이 이렇게 걸어놓고 자기 그 서책에다 써놨는데 너무도 보기 좋더란 말이야. 우리 가야 문화가 이렇게 이제 구주로 넘어가가지고 이 가야 문화의 그 닮은 지명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일본에는 백제, 신라, 고구려보다도 가야 문화가 훨씬 더 넓게 지층에 깔려 있다. 가야 문화를 토대로 하면서 거기에 백제 문화, 또 신라, 고구려 문화, 그 이전에 이제 물론 배달, 당군 조선의 그 문화도 그 지층에 깔려 있단 말이야. 자, 가야 대왕국이 인류 원형 문화, 이 소도 제천 문화 그 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화 양식을 이 땅에 뿌리내렸는가? 그 중심이 이제 바로 구지봉인데요. 구지봉은 우리가 김해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김술왕 왕릉 뒤에 이제 호황우 등이 있고, 그 왼쪽으로 보면 이제 구지봉이 있거든. 가보면은 고인돌 양식으로 이렇게 제천석이 딱 있거든. 근데 거기가 거북이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물을 찾는 형국이다. 근데 거기 좀 터널이 뚫려 있거든. 그래서 예전에 그 맥을 끊으려고 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래서 김해에서 인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 도지사가 말이야 그걸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때부터 김해에서 인물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거기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가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 중심 성산이 어디냐?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을 가서 보면은 그 문화의 가장 큰 중심이 되는 성산이 이제 소머리산인데, 우두산. 이 우두산이 어디냐? 세 가지 설이 있잖아요. 일본 학자가 얘기한 거지만은 소머리산에서 소호리, 그러니까 바로 경주를 얘기한다.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말이야, 여기가 옛날에 소머리 나라다 그래서 춘천을 얘기하기도 한다. 일본 신사파들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바로 저쪽 거창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가야산 합천, 가야산 1400m. 그 아래 약 1000m 정도 되는 곳에 우두산이 있는데, 이 우두산을 가보면 기가 막힌 거야.
그 가야의 중심 성산, 저걸 찍던 그날 좀 흐리고 그랬어요. 날씨도 아주 춥고. 그래서 우리가 저 가야산은 일본 건국의 그 황조신, 예를 들면은 바로 일본의 여자 태양신 이 천조 대신이 자기의 그 남동생 스사노하고 싸워가지고 꼴 보기 싫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당집에서 이제 막 당모가지 비틀어가지고 울게 해가지고 불에서 뛰쳐나오겠다, 해가 뜨게 했다는 거야. 근데 이런 굴, 당집, 그다음에 예전에 바로 거기가 왕궁터였다. 그 왕궁터 궁뱀이가 장군봉 아래 가보면 그대로 있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조사해서 알아가지고 그 당시 맥을 끊으려고, 지기 맥을 끊기 위해서 그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저수지를 만들어 버렸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저 전봇대 중앙에 서 있는 거기가 왕궁터의 중심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 그 왕궁터 넓은 땅을 지금도 고말리다, 높을 고자야, 일만만자, 예고자를 써서 고말리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일본 역사에서 말하는 고천원, 자기들의 그 왕국을, 일본 나라를 최초로 세운 신무의 그 조상 니니기가 내려온 하늘의 땅, 고천원이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가야에 있었던 그 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야 대왕국은 인류 시원의 나라, 환국의 문명 시스템을 부활시킨 유일한 나라다. 동서 인류의 문화의 영원한 고향, 환국의 12환국과 구환족의 건국 원리가 가야 속에서 그대로 계승되었다. 국한과 초기 12가야설이 이를 말해준다. 김해 근관가야의 젖줄 낙동강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 일본의 창세 역사를 잉태한 황금 시절 가야 대왕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땅 거창이 있다. 이곳 가조면에는 우두산이 있고 그 너머에 자리한 가야산은 대왕국 가야의 중심산이다. 이곳은 가야 대왕국의 시원 역사와 일본의 창세 역사가 만나는 역사의 현장이다. 가야와 근관가야 시조의 어머니이자 가야 산신인 정견모주는 1억 2천만 일본인이 그들의 국가 창세신이자 태양신으로 모시는 천조 대신이며,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고향이 바로 이곳 거창군 가조다. 가조산 일대는 일본 서기와 고사기의 신대편에 기록되어 있는 일본 왕가의 조상신이 살았던 고천원에 비정되는 중심터로서 아마테라스와 그녀의 남동생 스사노에 관련된 지명과 유적지가 곳곳에 남아있다. 일본 서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동굴에 숨자 천지가 암흑 속에 묻히게 되었다. 여러 신들이 동굴 속에 숨은 그녀를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굿판을 벌렸다. 수탈기 힘차게 울자 마침내 아마테라스가 동굴 밖으로 나왔으며 천지는 다시 밝아졌다. 한편 남동생 스사노오노 미코토는 계속해서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고천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소시모리를 출발하여 곰나루, 진해 웅천에서 진흙배를 타고 추룬국을 거쳐 일본으로 갔다고 전한다. 고사기에 따르면 천지가 처음 열렸을 때 고천원에서 탄생한 신은 천어중 주존과 고황산 영존 그리고 신황산 영존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신들은 바로 환국, 배달, 조선의 시원 역사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고천원도
고대 한국의 창세 역사가 발원한 곳에서 생겨났다. 그런데 일본 서기가 전하는 일본 왕가 신대 7대의 신들이 살았던 원적지요 고향인 고천원이 어디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일본은 춘천 우두산을 고천원으로 비정한 바 있지만 이곳은 우두산이라는 것 외에는 기록과 일치하는 조건이 딱히 없다. 그러나 거창군 가조와 우두산은 일본 서기에서 묘사하는 고천원의 지리적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땅이다. 첫째, 고천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지형이 높고 넓은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조는 어떠한가? 가조는 웅혼한 기상의 고산 줄령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발 평균 1000m가 넘는 분지 지형이다. 가조 평야라 불리는 고말리 30만 평의 너른 들판. 그 중앙에는 궁궐터의 흔적인 궁뱀이라는 지명이 아직도 전해오고 있다. 풍수지리학으로 볼 때 이곳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 기록 내용과 한반도에서 가장 정합하는 곳이다. 가야산에서 뻗은 오도산은 외청룡으로, 단지봉은 외백호로 밖에서 가조를 감싸며, 비계산에서 뻗은 숙성산은 내청룡으로, 우두산에서 뻗은 장군봉은 내백호로 안에서 한 번 더 가조면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은 이 터의 명당 기운을 끊기 위해 땅을 파서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당시 궁궐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돌들이 저수지 축조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마테라스를 구출하기 위해 여신 아메노 우즈메가 구술하였던 장소로 추정되는 사만시대 소도 당집이 가조 당동마을 서쪽 기슭에 있는데 본래 이곳은 스사노오노 미코토를 우두 대왕으로 모시던 곳이다. 셋째,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스사노오가 소시모리를 출발하였다는 우두산은 해인사 가야산의 최고봉인 우두봉에서 남서쪽으로 10km 지점에 있다. 우두산 장군봉 구분응선에서 발견된 천석굴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천원의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남동생 스사노오노 미코토의 포악한 횡포를 피해 숨은 동굴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천원, 천석굴, 당집, 소시모리 우두산 등은 일본 서기와 고사기의 기록과 정합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 거창군 가조면이야말로 진정한 일본 왕가의 본향이라 할 수 있다. 만세 일개로 내려왔다는 일본 왕실의 원뿌리도 가야 대왕국의 창세 역사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 창세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거창군 가조 지역임에도 일본은 고대의 한반도를 식민 통치했다는 날조된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며 일본 시원 역사의 발상지를 북방으로 밀어올려 강원도 춘천의 삭막한 우두산에 소시모리 신화를 만들었으며 지금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를 보면 여기에 대한 아주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단군이 47번 아니에요? 단군이. 자, 단군 조선이 시주 단군으로부터 1세, 2세, 3세가 이제 갸륵 단군인데 이때 두지주의 예읍에 있었던 소시모리라는 자가 이제 배반을 해가지고 참수를 당했는데 그 후손이 일본에 가서 그 왕을 참칭했다. 그러고서 이제 35세 단군을 보면은 그때 언파브랍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냈다는 거야. 언파브랍. 어디를 보냈냐? 구마소. 지금 그 우웅숲이라는 곳. 구마소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이제 정벌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36세 단군 때 협의하고 배반명을 보내가지고 일본 삼도를 이렇게 평정을 했다. 근데 일본 서기는 여기에 대해서 더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야. 어쩌면 더 정확할 수가 있는데 35세 단군 때 언파브랍은 바로 36세 단군 때 협의하고 즉 일본의 1세 왕
신무의 아버지다. 부자지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 서기는 초대 신무왕의 젊을 때 이름이 협야다. 그때 환단고기하고 똑같이. 응? 환단고기 한 박수를 칠 만하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제 이 일본 문화의 그 중심 심장부에 살아있는 이 가야 문화의 주제, 이 천지 소도 제천 문화 그 뿌리, 바로 이것을 흉노의 황손 그 왕자님 김일제가 동생 김윤과 더불어서 이 어머니의 땅의 정신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 변한 이곳에 가야를 세웠다. 그런데 이 김일제를 알려면은 김일제가 모신 주군, 우리가 진시황의 이 진나라 다음에 열린 한나라, 진시황은 뭐 10여 년 만에 이렇게 망해버려 가지고서 중국 민족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통 문화 역사로 내세우기는 뭔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 한꼬조가 세우니 한나라를 근본으로 해서 우리는 한족이다 그러는데, 자, 우선 김일제를 보면은 이 김일제는 바로 효도왕의 아들이었다. 그 어머니 알씨하고 같이 재펴오거든. 알씨하고 이렇게 재펴오는데 동생 김윤도 같이 재펴왔어. 근데 김일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한무제가 시차를 나왔는데 딴 사람들은 전부 거기 온 궁녀들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김일제는 아주 엄수하게 말이야, 자기가 맡은 그 말을 이렇게 또 이렇게 지켜보고서 공손히 몸가짐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근데 실제는 김일제가 장신에다가 정말 아주 뛰어난 그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알씨가 아주 강력한 품격 있는 왕손 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제가 아들을 넷을 뒀는데 큰아들이 그런 궁녀를 데리고서 희롱을 하는 걸 보고 결국은 큰아들을 죽여버려. 너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집안이 멸족을 당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한무제가 더 신임을 하는 거야. 그러고서 왕손이고 이런 얘기를 듣고서 품위 있는 자태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마감, 총책임자 마감 자리를 줬거든. 근데 이제 한무제는 어떤 인물이냐, 중국 역사상 어떤 인물인가, 인류 역사상 한무제는 어떤 인물이냐 말이야. 최근에 한서라든지 사마천 사기에 바로 이 천재를 올리는 천재 예식 있잖아요. 사기 봉선서 말이야. 그걸 체계적으로 좀 조용할 때 들여다보면 야, 이 한무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이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판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한무제는 16세 때 이제 즉위를 하는데 二家皮变，三家黄冕。你要顶起大汉的天下。 한무제가 즉위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눈에 두드러지는 게 특히 어떤 종교 예식, 신을 섬기는 그런 예식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즐겨서 하는 거야. 36세 되던 해에는 감천궁을 확장해요. 이건 흉노의 원래 천지의 거룩한 신들, 가장 높으신 그 탱글이신 하나님에게 제를 올리는 제천단이 있는 그 성지인데 이걸 뺏어버렸어, 진시황이. 그리고 그 감천궁에 천지 제사문화의 비밀을 전수받은 깨달은 이 한무제가 더 욕심을 낸 거야. 이 흉노 대제국의 휴도왕, 그 제천 금인, 하나님에게 천재를 올릴 때 금으로 만든 사람 모습의
그런 그 제천상이 있는데 이게 부처 문화의 근원이고 키는 약 3m 됐다고 하지만 이 제천 금인이 그들의 그 정신을 묶어주는 하나님 탱그르신 신앙의 하나의 상징인데 그 제천 금인을 누가 모셨냐면 휴도왕이 모신 거야. 근데 이 왕자가 지금 잡혀왔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바로 우주의 궁극이신 태일신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감천궁에서 이 태을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태산에 가서 봉선제를 지내. 산동성에 있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강태공이 동방의 신교 삼신문화를 더 외연을 확장해가지고 그 팔신제라고 하는 그 축제를 만들었는데 이 팔신에 제를 지내게 됩니다. 팔신은 제대로 제를 지내려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 산동성 답사에 보면은 천주, 지주, 그 신운을 모신 신전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 몇 시간씩 가야 돼. 그래서 이 한무제가 명산, 대천에 전부 사당을 짓고 태산에 단을 더 높이 쌓아. 그리고 그 아래다가 여러 그 전각을 져가지고 신하들에게 거기 거주해가지고 잘 지켜라. 또 명당에 한나라 고조 제사도 지내고 어떤 때는 바로 중국 역사이시죠. 황제 헌원의 능에 가서 이렇게 또 제사도 지내. 자기 그 시조 할아버지 한고조 유방과 상제님, 천지의 원 천주님 같이 우유패를 모시고 제를 지내는 거야. 이것은 동방에서는 전통이야. 최상의 영광이야.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조상은 천주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동급으로 해서 제를 지낸다 이거야. 유일신 문화에서는 그 용납이 안 되지. 자, 우리가 이제 이 한무제 그 제사 문화의 그 열정과 정성, 어떤 때는 밤새워서 이렇게 제를 지내. 밤새워서. 그리고 천신의 제를 지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이 땅의 신, 지기신에도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이뤘다. 응? 그러고서 이제 동방의 신교 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정보가 많단 말이야, 지금. 동방의 옛 태고의 그 원래 신선 문화, 노자장자 이전의 신선 문화에 대해서 눈을 떠가지고 이소군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들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양생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법을 배워가지고 아주 이 사람을 떠받들어서 이 친구는 신선이다. 죽어도 신선돼서 올라갔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뭐 사당도 지어주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을 불러오는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이자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술책을 써가지고 아는 소리를 하고 정말로 뭐 이것저것을 잘 맞춰. 그래서 장군 그 직책을 여러 가지를 줘 보면 천사장군, 지사장군, 대통장군, 나중에는 천도장군 자리까지를 줘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이제 그 뭔가 들통이 나가지고 전부 그냥 주사를 시켜버렸는데 동방의 신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아는 자가 있으면 데려와라. 그래서 3,000명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신선을 찾아다니게 만들어. 그래서 초기에는 보면은 동방신선 안기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또 무당들을 좋아해가지고 어디서 용한 그런 전쟁이가 있으면 데려와라.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들어. 자기가 궁금한 거, 신도에 대한 거, 동방 신선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당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해주고 그 죽게 되면은 신당을 지어주고 그럽니다. 이 한무제가 즉위하고 나서 6년 뒤 이제 최하산에 이 태을사를 세우는데 한무제는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그런 아주 숭고한 인류 원형 창세 문화의 그 세계관, 신관, 인간관에 완전한 나름대로 정각을 한 사람이야. 그 박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일신에게 제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궁궐 동남방에 우리가 태일신 신당 세운 거 우리가 너무 상식으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천제를 올리려면 반드시 삼신, 천일, 지일, 태일신에게 제를 올려야 됩니다. 이 한무제는 궁극으로 그 흉노의 천지 소도 제천성지 바로 이 감천궁을 진나라로부터 계승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국사도 많이 이제 본 적도 있고 여기서 이제 제를 올리는데
우리가 취야산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 현장을 가보면은 자, 취야산은 본래 여가 태을산이야. 태을산. 그래서 산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취야산에 아주 거대한 장중한 모습이 입구에서부터 있는데 들어가 보면 저기에 이제 천지가 있고 바로 저가 태을산인데 여기 보면 취야산의 취선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취선궁.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잘생긴 우뚝 서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을진인 바위다. 9,000년 인류 황금 시절의 원형 문화, 유불선 기독교 모든 종교의 세계관, 우주관, 신관, 인간관의 그 중심 주제가 하늘과 땅과 인간은 동일한 그 조물주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이 천일, 지일, 태일. 하늘은 아버지로, 땅은 어머니로, 인간은 천지의 영원한 아들과 딸로서 이것은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어. 영원히 일체의 관계에서 살다가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한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인데 이 한무제가 평생을 북방에 있는 이 흉노족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피폐해 가지고 나중에 나는 역사의 죄인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유명한 그 명문이 있잖아요. 이 흉노가 계속 와서 뭐 몇천 명 백성들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것이 이제 한서에도 여기저기 보이거든. 주군으로서 이제 백성을 지켜야 되잖아. 이때 우이청 장군 뒤에 이제 곽거병 여러 아주 명장들을 이렇게 보내서 토벌을 하는데 가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우이청 장군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흉노의 제천 성지 5월 용성 대제를 지내는데 이 제천단을 가서 다 파괴하고서 아주 그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한날에 아주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람이 이게 이 곽장군이거든. 이 곽거병은 어떤 인물이냐? 한마디로 어릴 때부터 한무제가 옆에다 놓고 데리고 다니면서 길렀어. 이름도 이렇게 지어주고. 그래서 한무제를 지킨 그 특수부대 코미타투스의 1호야. 코미타투스 1호. 이거 얼마나 용맹스러우냐. 18세 때 이제 장군이 돼가지고 흉노 토벌에 나갔는데 가서 그냥 몇천 명 목을 베고 그러거든. 그리고 흉노의 소도 지역 바로 그 하서주랑. 하서주랑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서주랑은 거기 기련산이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뻗어 있는데 하서주랑은 거기에 그 북쪽에 있는 몽고 고원하고 말이야 고원 그 사이에 열양의 약수가 있어. 그 약수를 아주 옛날부터 그곳 사람들이 바로 그 약수는 흑수다. 그리고 기련산은 흉노족의 가장 성스러운 대성산이야. 천지 하나님에게 제를 올리는 소도 제천이 있는 성역인데 예로부터 그곳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기련산은 천지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천산 바로 백산 이렇게도 이제 불렀는데 흑수 백산이 있는 곳은 성지야. 지금 동아시아에서 볼 때 이 모든 산맥이라는 곤륜산으로 이렇게 뻗어내리는데 거기서부터 흑수백산이 계속 있어요. 지금 이 동북아 가장 끝자리에 바로 이 흑수백산, 흑룡관과 거기 이제 아래 백두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류 역사가 뒤집어지는 고구와 칠성산 말이야. 그 태일성하고 칠성을 받드는 삼신재단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느냐? 바로 이 기련산, 하나님의 산, 그 소도 제천단을 곽거병이 가서 쳐들어가서 하서주랑에 있었던 그 제천 성지를 완전 파괴를 하고 그날 왕손들을 이렇게 잡아온 거야. 이때 효도왕의 아내 알시부인 김일제의 어머니하고 동생 왕족들이 이렇게 잡혀옵니다. 물론 그 전후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흉노의 왕족들 장군들 그 시신을 그 엄중하고 성스러운 감천궁 하나님 제단에다 이렇게 늘어놔. 벌건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현지에서 직접 그 사당을 보면은 가슴이 누구도 이렇게 서미는 거야. 깜짝 놀라게 된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북방 훈족 이 흉노의
만고에 없는 그 대성지, 천지 제천단 성지가 이렇게 완전 이렇게 파괴되고 그러는데 바로 2년 뒤에 곽거병이 어디로 가냐, 양거서산하고 고련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마 자기가 단독으로 했던지 한나라 무제의 그 명을 받아가지고 했더니 곽거병이 그때 이 산에 가서 봉제 선제를 이렇게 지내거든.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곽거병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10살 된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 아내는 애 낳다 죽어버리고 그 뒤에 영모에 가담해가지고 이 곽씨가 완전히 멸족을 당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한무제 집안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이 제왕이 한무제야. 왜 그러냐? 이 흉노에 천지 재단을 완전히 파괴를 하고 너무도 많은 그 흉노 제천 성지에 있었던 백성, 장군, 왕족들 모가지를 벤 아마 그 악척 발동으로 그랬다고 보는데 그 아주 그 나쁜 놈 있잖아. 그 강충이라는 놈이 한무제에게 자꾸 그 태자 이간질을 갖다가 한 번 해, 두 번 해, 세 번 해, 한 10번 하니까 왕이 말이야. 한무제가 흔들려 가지고서 자기 아들을 의심하거든. 태자의 그 신하 한 놈이 제왕이 댕기는 그 도로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리잖아. 그걸 고변했거든. 아, 저런 그 반역자가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그 무고에 걸려가지고 강충하고 막 시비를 걸고 이런 사건으로 막 밀치고 땡기고 하면서 양측에서 그냥 서로 죽여가지고 몇만 명이 죽어. 그러고서 이제 이 태자가 반역을 했다고 고변을 하러 이렇게 가서 이제 몰렸거든. 그래서 한무제가 이제 군대를 보냈거든. 그래 아들이 결국은 자살해서 죽어버려. 여기서 수만 명이 죽어. 이 한무제가 자기 그 죽은 아들이 억울하게 그 무고에 빠져서 죽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알고서 이제 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 한무제가 大司马大将军霍光，宣丞相田千秋，宣车骑将军金密地，宣御史大夫桑弘羊，宣左将军上官桀。大司马，朕从此把佛陵和身后之事都托付给你了。 그때 그 사마 네가 한왕조의 주공이다. 你就是汉朝的周公。霍光，你把小福陵抱起来。 22살 그 비해에서 난 아들인데 8살짜리 그 아들을 태자로 你们几个 삼고 人都过来， 일어나서 절을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跪在霍大人的面前。 그때 김일제가 거기 현장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며칠 있다 죽어버리는데 김일제가 한무제의 가장 충직한 아주 절대 충신 가운데 하나인데 그 오로도로스 그 제후 자리를 줬는데 워낙 겸손해가지고 그걸 사양을 하고 이제 죽을 때 받았다고 그러는데 현장을 가보면은 한무제의 능이 피라밋 능으로 잘 돼 있어요. 피라밋 능으로 돼 있고 오른쪽에 한 왕실을 지킨 그 장군들 김일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저 오른쪽에 충신 그 장군의 그 묘가 이렇게 나랍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한무제 그다음에 이 김일제, 곽거병, 우이청 이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 북방 흉노족과 중국의 가장 그 강건했던 진시황, 진제국과 한제국, 이 진한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진시황은 진시황대로 틈만 있으면은 산동성 쪽에 가서 동방 신교 원형문화 정신, 신선문화 정신을 뭔가 전수를 받아서 자기가 실제 신선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야. 뭐 일설에는 태산에 봉선제를 지나다가 돌아가다 진시황도 세상을 떠났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단약이니 그런 것을 실험적으로 맛보다가 그렇게 해서 병들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간신 조고 때문에 그놈이 죽였다는 설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나라 무제는 우리가 동북아의 중국사뿐만 아니라 환국배달 조선 이후 전후 역사 전체에서 볼 때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일 대제왕 겸
가장 숭고한 신성한 제왕, 이 프리스트리 엠페러, 제사장 제왕이 되려고 했었던 인물이 그 전범이 되는 중심 인물이 바로 한무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 사설을 이렇게 쭉 더듬다 보면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절감하게 됩니다. 한나라 무제의 그 비극의 한 생애를 우리가 다 여기서 살펴볼 수는 없는데, 최초원이 왕명을 바꿔서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 탑비에다가 뭐라고 했냐, 옛날에 동국의 여러 나라를 정립할 때 백제에도 소도라는 의식이 있었다. 그것은 중국 한무제 때 감천궁에서 금인의 제사 천제를 지낸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중국의 그 진한 제국의 이 소도 문화 그 원형이 그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감천궁이라는 것은 그 한나라 무제가 북두칠성 천지 조화의 별에 그 이슬을 갖다가 그걸 먹고서 신선의 기운을 받는다 해서 그런 뜻으로 대를 세우고 그랬는데, 동방의 신교 문화는 천일제일 태일이거든. 즉 천지와 하나가 돼야 영원한 불멸의 생명이 된다. 우리가 이 전체 동서 유목 문화를 보면은 전부 그 창건의 역사, 국가 경영 방식의 삼수로 돼 있어요. 그 원형이 되는 동방 당군조선의 삼신 삼한 문화, 우리가 저 유럽의 헝가리로부터 지금 러시아 그 역사 다 보면은 뭐 구수, 루수, 삼루수, 그거 세수로 된다고. 전부 나라를 세수로 나눠서 이렇게 다스린다 이거예요. 삼조수, 삼울루수. 근데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어디 와서 이렇게 열매를 맺느냐면은 바로 이 가야 땅에 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에 신비의 왕국 창건자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바로 형대는 또는 경주로 가고 동생 댁은 바로 김수로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할지가 형이고 김수로가 작은 집이거든. 경주 김씨 신라 그쪽이 큰 집이고 여기 가야 이쪽 그 김해 지금 그 금강가야 이쪽은 이게 작은 집인데, 이 집안이 금강가야하고 우리가 대가야가 망한 게 30년 차인데 532년, 562년. 그런데 여기에서 최후로 이 금강가야에서 망한 마지막 왕손이 누구냐면 여기서 나온 인물이 바로 김유신이야. 저쪽 큰 집 출신의 그 김씨, 김춘추. 그래서 우리가 김일제와 동생 김윤이라고 한 투 킴이 가야에 와서 가야 왕조를 만들고 마지막 그 김씨의 최종 새 역사를 쓰는 두 주인공, 마지막 두 김이 김유신과 김춘추다. 두 사람들이 다 그 왕조가 몰락했잖아.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동생을 주고 사돈 관계가 돼가지고서 이 화랑의 제도, 신교의 이 화랑문화, 화랑은 이제 그 천지 화랑이 원말인데 다른 말로는 삼랑이다. 지금 강화도에 가면 삼랑성 있잖아. 삼랑.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말은 삼시랑인데 석삼자 모실지자 랑, 젊은이 랑인데 바로 이 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삼이 사무 일본 말로 할 때 랑은 라이, 그래서 사무라이가 됐다. 거짓말 같아요? 그 모실시자, 중앙에 있는 모실시자, 사무라이를 한자말로 모실시자라고 그래. 그럼 누구를 모셨냐? 이 사무라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주군을 모시는 자, 뭐 이렇게 정의도 하는데, 사무라이 문화의 근원을 서양 사람, 일본 학자들이 쓴 게 있는데 동부 해안에 저 농촌에서 자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신 문화, 동북아의 문화 원류 정신 완전 다 무시해버린 거야. 이 문화가 일본 천년전 역사, 바로 이 쇼군 무사의 그런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왕도 문화, 명치유신 통해서 메이지 정권을 창출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가야의 꿈이 이렇게 좌절이 되면서 작은 집의 그 모든 역사 문화의 원류 정신이 큰 집으로 넘어간 거야. 가야는 죽지 않았다. 이 신라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백제를 무너뜨려
북방의 그 강건한 광개토도양 때는 동아시아의 중심은 고구려였다. 동아시아의 이 국제 관계에서 보면 이 고구려 대제국이 중심이었는데 이 고구려가 무너지잖아. 그러고서 이제 이 한반도 통일을 해놓으니까 저 북쪽에서 대중상 대조영 부자에 의해서 환단국에서 말하는 대진국, 식민사학에서 말하는 지금 중화사관에서 말하는 발해, 남북국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 후로 이제 일본에 전해지는 가야 문화는 신라 문화 양식으로 이제 전부 기록이 되는데, 자, 대마도가 한때 명백히 가야의 땅이었을 수 있는데 대마도는 어떤 섬이냐? 그러면 대마도는 삼가라였다. 1948년 8월 18일 이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흘째로 이승만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리는 일본에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대마도는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탈취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 기자회견은 이듬해에도 계속됐다. 왜 이승만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에서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였으며 또한 대마도 반환을 언급한 것인가? 우리가 모르는 역사의 비밀을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인가? 대마도는 2개의 섬으로 돼 있다. 제주도의 약 3분의 1 크기에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부산에서 약 50km, 일본 규슈에서는 약 82km 거리에 위치한 대마도에는 한국과 관련된 역사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섬의 북쪽 도노사키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도화선이 됐던 스시마해전 기념비가 있다. 당시 일본군은 대마도를 상하로 나누는 만제키바시에 주둔하고 있다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괴멸시켜 승리를 거머쥐고 세계제국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다. 슈젠지에는 구한말 의병장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대마도에서 순국한 면함 최익현의 추모비와 대마도주 소씨의 37대 당주 소 다케유키와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결혼 기념비도 있어 만국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마도는 이름의 유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대마는 바다 건너 조선의 마한과 마주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마도는 2개의 섬으로 돼 있어 우리 선조들이 두 섬으로 부르던 것을 후에 섬을 뜻하는 일본어 시마를 붙여 두시마, 즉 스시마로 불리게 됐다. 어원과 명칭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마도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문화가 전수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일본은 한국의 식민 지배를 위해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던 소통로인 대마도를 가만두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역사학자 다보아시 기요시가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찬위원으로 활동하던 1923년 7월 동경제대 출신 구로이타 가스미와 함께 대마도로 건너가 한국 관련 문서 66,469매, 고기록류 3,576건, 고지도 36매, 고서 18점, 그림 50점 등을 은폐하거나 태워버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마도의 역사를 밝히는 기록은 여러 사서에 남아있다. 고려사에는 대마도 도주가 고려의 무관벼슬인 만호 관직을 갖고 있었다는 건 역시 고려가 대마도를 실제로 다스렸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 세종실록에 대마란 섬은 본시 계림, 그러니까 신라에 속한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기록돼 있다. 더욱이 1750년 제작된 해동 지도에는 대마도가 부산 동래의 행정구역임을 밝히고 있으며 백두산은 머리이고 대관령은 척추이며 영남지방의 대마도와 호남지방의 탐나를 양발로 삼는다고 함으로써
제주도와 함께 조선의 기운이 흐르는 우리 영토로 지정하고 있다. 김정후의 대동여지 전도와 19세기 이후 외국인이 그린 여러 지도에서도 대마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닌 한국의 영토로 분명히 그려놓고 있다. 대마도가 한국의 역사 강역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대마도에는 단군 조선으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문화의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상대마의 가미스시마 안의 히타카츠와 도요에서는 가야식 고분과 기메지방에서 사용되던 토기가 발굴되었다. 미네에서는 세영 동검과 환두대도가 발굴됐는데, 특히 환두대도는 대마도와 가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 유물이다. 환단고기 태백일사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대마도를 다스렸다는 놀라운 역사 진실을 밝히고 있다. 옛날부터 규슈와 대마도는 사만이 나누어 다스린 땅으로 본래 외인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 아니다. 임나가 또 나뉘어 삼가라가 되었는데, 이른바 가라는 중심이 되는 읍을 부르는 이름이다. 좌호가라가 신라에 속하고, 인이가라는 고구려에 속하고, 게이지가라는 백제에 속하였다고 하여 대마도가 곧 임나이며 삼국이 나누어 다스렸던 삼가라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지 답사를 해보면 상대마 지역의 좌호, 도요타마에는 인위, 미스시마에는 게이지라는 이름으로 삼가라의 지명이 도로 표지판과 우체국명 등에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대마도의 고대 역사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시원 역사에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일본 역사 문화의 원리와 10만 개 신사 문화의 원형 정신도 바로 대마도에 살아있다. 좌후가라가 있던 곳에 위치한 시마 오쿠니타마 신사, 한국의 소도와 동일한 형태로 세워진 덴진 나쿠즈타마 신사, 한국을 향해 세워진 도리가 있는 와타즈미 신사, 게이지가라가 있던 곳에 위치한 이즈하라 하치만궁, 고왕산 영존을 모시고 있는 나카미 무수비 신사. 대마도는 배달 단군조선 이후 도레인들이 넘어가 일본 열도를 개척하기 위해 발판으로 삼은 전진기지이자 문화 전수의 첫 관문이었다. 그래서 대마도는 사만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보고인 것이다. 지금도 사만의 정신 문화가 살아있는 대마도. 오늘 우리는 대마도에 잠들어 있는 동방 역사 문화의 숭고한 원형 정신을 일깨우고 가야와 임나의 역사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염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마, 우리가 일본의 도사가 쓴 일기장 책에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거기 보면은 대마는 마한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대마한지의다 그랬거든. 거기서 이 말 뜻이 뭐냐면, 대마도에 대마라는 의미를 알아야 일본 문화가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를 명쾌하게 알 수가 있는 거야. 대마도, 이 도자는 원래 일본 지도에서는 쓰질 않아요. 역전 앞과 같이 두 번 반복해서 쓰는 거다. 그래 대마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대마, 쓰시마, 이게 두 섬, 시마가 섬이니까 그렇게 발음을 해온 것인데, 대마도는 한마디로 뭐냐? 대마는 마한이다 이런 뜻이야. 이때 마한이라는 게 뭐냐? 전체 한반도가 마한이야. 당군 조선의 북사만에서 한반도 전체가 마한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내려왔잖아요. 계속 내려왔단 말이야. 마한은 남사만 또는 그 후에 진정한 남사만으로서 이제 이 가야 또 신라 백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마도의 그
만이란 말, 대라는 것은 마주대할 대자거든. 어디를 대하고 마주하고 있느냐? 저 마한 땅, 당군 조선의 땅으로서의 마한도 되고 그 후에 남사만으로서의 변한도 되는 거야. 또 백제도 될 수 있고 신라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말마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한의 땅, 당군 조선의 마한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한은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의 문화의 조국은 마한이다. 우리는 마한에서 왔다. 이게 대마의 뜻이야. 대마의 뜻. 그래서 우리가 이 대마, 즉 임나, 대마 전체가 이렇게 임나고 그러니까 바로 임나, 대마는 뭐냐? 지금 이 대마도는 일본 문화를 창조한 문화의 자국이다. 역사의 심장부였다. 자, 우리가 이제 대마도는 크게 보면은 그 3도로 돼가지고 상도, 중도, 하도인데 중심이 이누이가라다. 아래는 케이지가라, 위에는 이제 좌우가라인데 한때 신라, 고구려, 백제에서 나눠 다스려서 이걸 삼가라라고 그러는데 삼가라. 임나가 됐든 가라가 됐든 가야가 됐든 이건 일본에서 말하는 가라쿠니 한국이란 뜻이다. 한국. 그런데 이 삼가라 가운데 중앙에 있는 고구려가 다스린 바로 이누이가라에서 왜 이누이냐? 지금 어지린자에다가 우이라는 위자를 썼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환국배달 조선, 이 환인환웅 당군의 이 우주 천지 광명의 그 문화 정통을 계승한 것은 고구려다. 그런 뜻이 여기 이누이가라, 이누에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본의 이 역사 문화를 우리가 알려면은 일본 문화 역사의 중심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일본서기 또 8년 전에 나온 712년에 이 고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는냐? 일본 창세 역사는 바로 조화삼시이다. 조화삼시는 뭐야? 바로 천어중 주조. 이 천어중 주조를 알면 우리가 일본 역사의 문화의 아주 궁극의 근원을 깨는 거야. 인류 역사의 그 천상 신도 하나님 문화의 근본을 깨치는 거예요. 천어중 주존, 천어중 주존. 이 아메노 미나카노시의 가미. 그 다음에 고황산 영존, 이 고황산 영존, 이 다카메 무스비노 가미. 천어중 주존, 고황산 영존, 신황산 영존. 조금 말이 이제 너무 낯설고 하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면은 누구도 이 우주의 조화삼신의 일본식의 이 호칭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다 함께 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 천어중 주존, 고황산 영존, 신황산 영존. 자, 천어중이라는 것은 어라는 것은 존경어로 쓰는 거야. 일본 사람 어를 다 쓰잖아. 그러니까 이 천중, 하늘의 중심이라는 거야. 하늘의 중심이 되는 그 주라는 것은 뭐 주님이란 뜻도 되고 주인 주자니까 하늘의 중심이 되는 그 주신이다. 존이라는 건 신과 같은 거야. 카미하고 같은 거야. 고황산 영존이야. 신황산 영존이 고하고 신만 다른 거예요. 고황산,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위대하신 우리들을 직접 다스리시는 신이란 뜻이야. 고황산 영존, 신황산 영존. 이 두 분은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묘사되는 경우도 꽤 있다. 일본 신도 그 구조에서는. 자, 칠성 문화에 의해서 7신이 있어요. 7신이. 앞에 있는 이제 독신이고 뒤에 4분은 부부신인데 그 마지막이 이자나기 이자나미. 그 이자나기 이자나미가 일본의 이 황조를 여는 바로 그 주신 황조신 3남매야. 첫 번째가 바로 천조대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고 그 여동생이 월독신이고 월독신 쭈꾸요미. 그 다음에 막내가 남동생인데 그래서 이제 이 3남매를 통해 가지고선 일본 왕조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거야. 이 신들이 말이에요. 일본에 이제 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야 땅을 통해서 대마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또는 뭐 신라를 통해서 일본 구주를 해가지고 저 카시하라 신궁으로 가는 거야.
나라 남쪽에 있는 일본 초대왕 시모왕 신전이 있는 곳. 그런데 이 두루는 모습이 보면은 천상에서 황조신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인 니니기가 뭐를 받느냐면은 천조 대신으로부터 여자 태양신 하나님한테 뭘 받는 거야? 바로 신기 3종을 받는 거야. 칼하고 고곡하고 거울을 받는데, 일본의 오카마 사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야, 이거는 천신인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3종이 보기를 내려준 그 이야기하고 똑같다. 그래서 신단소활에 가서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한 이 단군 신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 거다. 이거 본뜬 거다. 그래서 여러 그 일본의 학자들이 환국에서 내려온 이 환웅천왕의 동방 백두산 신시 건국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일본 왕실의 그 주신은 원래가 여자 태양신 천조대신이 아닌데, 사실은 중간에 이 주신이 바뀌었어요. 본래는 고황산 영존이 일본의 역사의 그 주신이었는데 모종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여자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기가 그 신을 모시던 여인이 그 신전 주인으로 들어가서 앉아버렸다는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 그 사건이 뭐냐? 바로 40세 일본 왕 천무가 자기 조카를 내치고서 대권을 잡을 때 그 천조 대신하고 약속을 해서 내가 왕이 되면 당신을 우리나라에 바로 주신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해가지고 그때 왕권을 잡고서 주신으로 삼아서 지금 이세신궁에 일본 10만 개 신사 심장부에 천조 대신이 일본 하나님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그 문화 원류인 이 대마도, 일본 문화의 자궁이 대마도인데, 일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동경대 교수라든지 그 외에 이제 전문가들이 일본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뭐 85%다 또는 90%, 95%까지가 바로 조선 사람이더라. 한국 사람, 도레인이다. 그래, 이런 얘기가 있어. 재미난 얘기가, 일본 사람은 90% 이상이 또라이다. 그게 도레인이란 말이야. 도레인. 도레인. 저 문화 조국에서 건너온 사람이다 이거요. 또라이들이다. 재미난 얘기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대마도를 가보면은 원래 그 대마도는 그 종씨, 원래는 송씨였는데 대마도 도주들이 그들이 그 조상신들 모신 만송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가보면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의상을 보고. 근데 원래 그 아비루 문자를 만든 그 집안 아비루 가문, 그 사람들이 이제 13세기 대마도를 다스렸는데 그 가문을 모시고 있는 첫 번째 이제 여기 묘견 신사라는 게, 묘켄 신사, 묘켄 신사, 모토지마 신사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우주의 조화 삼신의 으뜸이 되는 천어중 주존을 여기서 모시고 있어. 이 신사에서. 그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고어운 신사, 다카미 우수이 신사, 여기서는 고황산 영존을 모셔. 그 다음에 이 가미무스비 신어혼이라고 하는 이 신사에서는 바로 세 번째 신왕산 영존을 모셔. 이게 이제 대마도 저 북쪽 좌우 마을에 위치되어 있는데, 바로 그 근교에 뭐가 있느냐면은 천신 다구도원 신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대마도의 역사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천신 다구도혼 신사. 다 함께 천신 다구도혼 신사라고 그래. 천신. 근데 답사라는 사람들이 서로 있지는, 다구도가 뭐예요? 다구도가 뭘까요? 다구도. 그리고 아침에 이제 깨날 정도 되면 하늘에다도 기도도 해보고 생각을 해본다고. 다구도 신사는 좌우가라라고 이렇게 이제 길에 그런 간판이 붙어 있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올라갔어. 뒤에 보면은 그 세 개 봉우리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전설이 뭐냐면 그 위에 어떤 성지와 같은 이제 그런 그 표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좌우에 이렇게 이 선왕당 돌을 아주 참 이렇게 첫인상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겨요. 그리고 뒤에 들어가 보면은 신전이 없어. 그 뒤에 있는 세 봉우리가 그 신체, 신의 몸이야. 그리고 이걸 삼신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치 환웅천왕과 웅녀가 이제 우주광명문화 도통전수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난 사람이 누구야? 단군. 단군에서 니은을 빼면은
다구두. 머리 두자야. 그 머리 두자. 일본은 그 발음 받침이 없잖아. 이 단군의 머리니까 바로 시조 단군을 모신 신사다. 확신을 안 하시는데, 응?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주 재밌는 전설이 있는데, 그 태양신 기운을 받은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게 천동이다. 천동. 아이동자. 이런 아주 재밌는 간소남 전설이 내려오고, 여기는 천도 신앙이 있다. 그리고 이 마한, 단군조선의 마한의 소도 제천의 순수 원형 신앙 형태가 바로 이곳에 이렇게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런 돌을 이렇게 천신단 상징으로 가지런하게 쌓는 소도 신앙 원형은 대마도만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야. 대마도만이. 그다음에 이제 이 하도에 보면은 이 다구두운 신사가 또 하나 있는데, 음양 짝과 같이 있어요. 원 정문에서 아래쪽에서 올라갈 때 오른쪽 기둥에 보면은 신사에 멋진 그 이름이 거기 한자로 잘 쓰여져 가지고 모셔져 있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고왕산 영존과 바로 신왕산 영존에 의해서 이 신사의 주신을 모신다 이랬거든. 신교 문화의 비밀을 간직한 천도 신앙의 두 신사. 대마도의 북쪽 좌우 마을에 위치한 천신 다구두원 신사와 남쪽의 츠츠 지역에 위치한 다구두원 신사는 동방신교 소도 제천 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영산 신앙과 삼신 신앙의 자취가 남아있는 대표적인 신사다. 일본의 창세 역사는 고대 한국인들의 이주사이자 개척사였다.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군조선의 소도 제천 문화가 이 땅에 남아있듯이 일본에서도 소도 문화의 원형이 그들의 신사 문화에 남아 전해지고 있다. 1443년 서장관으로 대마도와 일본을 다녀온 신숙주가 세종의 왕명을 받아 편찬한 해동 제국기에는 대마도에 살아있는 소도 문화 풍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대마도의 남쪽과 북쪽에 높은 산이 있다. 두 곳 모두 천신산이라고 하는데, 남쪽은 아들신 산이고 북쪽은 어머니신 산이라고 한다. 그곳에서는 신을 숭상하여 집집마다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다. 산과 들의 초목과 짐승은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으며, 죄인이 도망쳐 신당 안으로 들어가면 또한 감히 쫓아가서 잡지 못하였다. 대마도 전역에는 천신 다구두원 신사와 다구두원 신사를 중심으로 단군조선의 소도제천 성지 문화가 민간에 퍼져 있는데, 이것을 대마도에서는 천도 신앙이라고 한다. 천신 다구두원 신사 외에도 많은 소도가 지금도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람 키 높이의 돌무지 탑을 이름하여 앵막이라는 뜻의 야쿠마의 탑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천신 다구두원 신사에는 우리의 선앙당에서 볼 수 있는 돌무지 탑과 제단이 있다. 소도로 삼고 천재를 모셨던 신앙의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천신 다구두원 신사에서 모시는 제신이다. 이곳은 바로 신사의 뒤쪽에 있는 새 봉우리의 산을 신체로 모시고 있다. 이 새 봉우리의 산을 천도산 또는 천신산으로 부른다. 우리가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신성시하여 삼신산으로 모시듯이 대마도에서도 이 천도산을 삼신산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천신 다구두원 신사 근처에는 신왕산 영존을 모시는 두 신사가 있다. 먼저 좌우강 건너 천신 다구두원 신사와 마주대하고 있는 신어훈 신사가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 20여 분을 차로 가면 주지 노구도 신사가 있다. 작은 시골길 옆 나무들에 둘러싸인 채 인적이 없는 조용한 이 신사도 신앙산 영존을 모시고 선앙당 돌무지탑의 영향을 받은 석탑들이 양쪽으로 서 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신앙산 영존이 바로 다구두온 신의 어머니 신이라고 안내판에 적혀 있다는 사실이다. 천신 다구두온 신사와 관련된 설화에 따르면 태양신의 기운을 받은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천동이라고 했다. 일본의 학자들은 천동 신앙이 후대의 천도 신앙으로 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라는 대마도를 다스린 종씨의 본거지이다. 이자라 현에서는 해마다 7월 24일이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축제인 지조봉 마츠리가 열린다. 이자라 시내 골목을 다니다 보면 지장보살 동자상을 모시거나 작은 돌을 모신 아기자기한 신사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동신앙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구문화기행의 저자인 박성수 교수도 이곳 청수산에서 내려다보면 하치만 궁이 있는데 청수는 약수, 곧 신수라는 뜻이므로 하치만 궁도 본래는 천동, 곧 당군을 모신 천도 신사의 하나였다고 그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대마도의 남쪽 츠츠마을에 있는 다구두온 신사는 아들신 천도산을 섬긴 신사라 본전이 없었는데 신불습합으로 불교가 유입되면서 현재와 같은 신전이 생겼다. 신사 뒤편에 선앙당에 당산나무 같은 큰 농나무가 있는데 이는 원래 소도의 신단수에서 유래했다. 신사 부근의 소토산에는 팔정각이라는 성지가 있는데 소토란 사만의 소도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다구두온 신사를 오르는 첫 번째 도리를 지나면 고왕산 영존을 제신으로 모시는 고어혼 신사가 있다. 일본의 역사학자인 오카마사오는 천신인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3종의 보기를 주어 신단서 아래로 내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한 단군 신화의 내용을 본뜬 것이 일본 신화이며 일본 황실 신기 3종의 발자취라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일본 창세 신화 속 조화 3신인 고왕산 영존과 신왕산 영존은 각각 한민족 상고 역사의 주인공인 환웅 천왕과 황후인 웅녀이며 그 자녀인 다구두온 씨는 당군 왕검으로 볼 수 있다. 동방신교의 소도 제천 문화가 북사만과 남사만에서 도래한 개척자들에 의해 일본 문화의 자궁인 대마도에 유입되었고 또 일본 열도로 전해졌다. 그 배경에는 마한이 역사의 중심축이 되는 간소남 문화가 오늘날 일본 건국과 신도 문화의 뿌리가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자, 쓰시마의 해신 신사는 말이에요. 해신 신사는 하치만 신사. 이게 일본의 하치만궁의 발상지로도 여겨진다. 이것이 이제 현재 이름 그 해신 신사로 이렇게 개칭이 됐는데 대마국의 제1궁 해신 신사. 북대마도의 서쪽 한반도를 향해 서 있는 해신 신사. 이곳은 처음에 해신의 아들을 뜻하는 와타즈미 미코 신사로 불렸었다. 이후 하치만 신앙과 결합하여 하치만 궁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마국 제1궁 신사가 되었다. 명치 3년에 와타즈미 신사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현재 한자 표기에 해신 신사로 바뀌었다.
이니왕 근처에 위치한 와타지미 신사와 함께 일본 초대왕 신무의 할머니인 도요타마 히메, 즉 풍오키와 아버지인 우가야 후키아에즈를 제신으로 모시고 있다. 해신 신사는 일본 하치만 신앙의 발상지로도 여겨진다. 하치만 신은 한반도에서 넘어간 대표적인 신으로 원래는 야하타 신이라 불렸다. 이 야하타 신의 유래는 가라쿠니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가라쿠니는 일반적으로 가라쿠, 즉 가야를 의미한다. 해신 신사 앞 해변가에는 소도 제천 문화의 상징인 선앙당 돌무지탑이 바다 건너 한반도를 향해 기도하듯 늘어서 있다. 신사 안에는 신라시대의 동조열의 입상과 고마이누 석상 등이 있어 예로부터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본 역사서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대륙과 한반도와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역사 인물들을 신화 속 신으로 각색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후세들은 일본 창세 역사 속 인물들을 신화로만 알게 되어 역사의 뿌리를 더욱 알기 어려워졌다. 지금 이 와타즈미 신사라고 그래가지고 이 바다의 신 딸 풍오키, 이건 신무왕의 일본 초대왕의 할머니야. 할머니 풍오키가. 그래서 이건 그 도리가 5개가 있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3개가 이렇게 물에 잠긴다고 그래요. 아주 풍광이 멋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그래서 원래 이 신무의 아버지가 그 풍오키의 그 여자의 형제 그 이모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무를 낳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와타라는 건 바다라는 뜻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도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그 바다에서 그 위치가 거제도를 향하고 있다. 일본 왕실의 본향 와타지미 신사. 와타지미 신사는 대마도의 중앙 인이 지역에 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오가던 백길의 중간에 위치해 지정학적 의미가 매우 큰 곳이다. 더불어 와타지미 신사는 일본 건국 신화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무대이자 고대 일본 신도의 성지이기도 한다. 이곳은 니니기의 아들인 히코 호오데미노 미코토와 바다신의 딸인 도요타마 히메, 즉 풍오키를 제신으로 모시고 있다. 일본 건국 신화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신무왕의 할아버지 히코 호오데미노 미코토는 잃어버린 화살을 찾기 위해 용궁을 방문했다가 바다신의 딸인 도요타마 히메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우가야 후키아에즈이다. 나중에 이모인 다마요리 히메와 결혼하여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넷째가 협야로서 훗날 일본을 건국한 초대 신무왕이다. 이상의 내용만 보더라도 와타지미 신사는 일본 왕실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단고기에는 신무왕 부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제35대 사벌 단군 때 바다 위 웅습을 평정한 장수 엄파브럭과 제36대 메륵 단군 때 삼도를 평정한 협야후 배반명이 그들이다. 한편 일본 서기에는 엄파브럭과 협야후 배반명이 부자 관계로 나오고 있어 환단고기 기록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와타즈미 신사는 그 이름에서도 한반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모시는 제신 도요타마 히메는 해신의 딸이다. 신사 이름의 와타는 바다를 뜻한다. 이들이 모두 바다와 연관된 것은 한반도에서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일본 창세 역사의 신비를 품은 와타즈미 신사에는 5개의 도리이가 있다.
특이하게도 도리는 한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일본 내륙이 아니라 바다 건너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5개의 도리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닿는 곳. 바로 그곳에 거제도 가라산이 있다. 해발 585m의 가라산 정상에는 봉수대가 있어 예로부터 군사 요충지였다. 그리고 태평양을 향해 있는 항구가 있다. 김해의 금관가야와 거제도에서 대마도를 오갈 때 표지가 됐던 가라산. 이것이 5개의 도리가 가리키는 비밀이다. 한편 규슈 서북쪽의 당진시는 가라스로 불린다. 바로 가야인들의 항구라는 뜻이다. 동북쪽에 있는 이토시마시에도 해발 365m의 가야산이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거제도, 대마도, 북규시의 가라스로 이어지는 바닷길은 해상왕국 가야인들이 개척하며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연결하던 가야해 해상 실크로드였다. 대마국에서 이제 이끼국으로 건너오면은 이끼국 일기도라고도 하고 이 이끼섬으로 오면 이끼박물관에 가보면은 미륵불상을 모시고 있어 그 2층에. 이것은 불교 8만 대장경의 법신, 화신, 보신 그 진리를 완성한 바로 hum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신성한 생명의 궁극의 소리, 우주 성령의 생명의 근본 소리 hum,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서 hum자의 책을 찍어내니 공해 스님, 쿠오카이 스님, 일본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과 지성인, 종교인, 사업가들 모든 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쿠오카이 스님. 그 원래 속성이 사에키인데 그 집안 사람이 그 미륵불상을 이렇게 세운 걸로 우리가 추론을 해보니까 그렇게 남더라 이거요. 그리고 이제 이 이끼섬도 가보면은 이끼섬에는 뭐가 있냐? 이자나기 이자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칠신 막내 그 7 주신 가운데 그 막내가 일본의 8개 섬을 만드는데 서로 뺑뺑 돌았다고 하는 그 기둥이 거기 있어요. 가서 보면은 왼쪽에 신성한 그 돌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끼섬에서 천조대신이라고 하는 태양신하고 월독신 츠쿠요미하고 1월이 합덕을 해가지고 구주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구주로 넘어갔어. 근데 우리가 이제 대마도 이끼섬 바로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신비의 섬 오키노시마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 4세기 9세기경에 약 8만 점의 유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가 있느냐면 종상대사 무나카타 다이샤라고 하는 이제 이 큰 신전을 가서 보면은 보물 8만 점을 여기서 이제 전시를 하고 그러는데 그 신보관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은 이 우주 원십자 반지 이걸 아주 그 상징으로 이제 거기서 크게 찍어서 이제 걸어놓고 그러는데 또 북방 대륙의 천신 문화의 중심 주제 그게 태일신인데 현상 우주에서는 바로 이 파른파량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말 장신국 가운데서 16개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에 신선의 그 문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16수라는 게. 해상소도 오키노시마와 종상대사, 대마도와 일기도의 동쪽 망망대에 홀로 있는 섬이 있다. 바로 삼신이 머무는 섬 오키노시마. 지금도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될 정도로 바다 위에 존재하는 신성 불가침의 성역 오키노시마는 마치 해상소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오키노시마는 가야의 해상 활동이 왕성하던 4세기 후반부터 9세기 헤이안 시대까지 500여 년에 걸쳐 만들어진 22개의 제사 유적에서 10만여 점의 국보급 문화재가 출토되었다. 가야의 청동거울, 고고, 동검 등의 신기 3종을 비롯해
각종 철제 무기류, 그리고 우주 원십자형 숭금 반지와 신선 문화를 상징하는 말꾸미개 등 해성왕국 가야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이들 제사 유물은 규슈 북부 종상대사 신보관에서 소장 전시하고 있다. 500여 년간 행해졌던 해상소도 오키노시마의 제천 문화는 신사 배치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세 곳에 신사를 만들어 세 여신을 모시는 종상대사. 오키노시마 충진궁 다고리 히메, 오오시마 중진궁 다키츠 히메, 무나카타시 변진궁 이치키시마 히메. 이러한 삼시문화의 체계는 규슈의 우사 하치만 신궁과 히코산 신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상에서 볼 때 신교의 삼시문화가 일본 열도에서도 제일 먼저 규슈에서 활짝 꽃피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무나카타시 중상대사의 신성한 숲에는 신이 강림한 땅이 있는데, 고궁 제장이라 하여 사각형의 터에 신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히모로기 제단의 원형이자 삼시문화의 으뜸이 되는 신상, 곧 종상의 실체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배 세력이었던 무나카타 종상씨들도 사만의 소도 제천과 삼신문화를 가지고 건너간 도레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상대사는 한반도 도레인들이 환국, 회달, 조선에 가장 신성하고 존귀한 신상을 모셔온 신사였다. 그렇기에 삼신을 모신 천손들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 삼신에게 제사 올리는 소도 제천 문화를 가져왔고, 세 명의 여신을 세 곳의 신사에 모시는 삼신문화 역시 계류계 신교 삼신문화에서 유래한 것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신사문화가 이렇게 환국배달 장군조선 이후 이 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가 바로 이 대마도를 통해서 일본 구주에서 꽃을 피우고 이 본주로 해서 이쪽이 이제 에도 문화, 동경, 명추이신 이후에 현대 문명까지 오게 된 것이다.